시대나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유물들. 아웃 오브 플레이스 아터팩트. 오파츠라고 합니다. 오파츠는 주로 오컬트나 유사 역사학의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고대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현대 기술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물건이나 당시의 문화와 상관없는 물건 등을 말하죠. 이것들은 대부분 주류 과학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거나 사기나 위작으로 밝혀진 경우도 있지만 과학적 또는 역사적으로 입증이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초고대 문명설과 외계인설도 항상 따라다닙니다. 대표적인 오파츠의 예로는 안티키테라 기계, 파이스토스 원반, 네브라스카의 디스크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그리스와 크레타 섬에서 발견된 천문학적인 기계와 원반, 독일에서 발견된 천문학적인 청동판입니다. 이것들은 당시의 기술력과 지식으로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되어 오파츠로 분류되었고 고대인들의 과학적이고 지적인 역량을 보여주는 유물로 인정받고 있죠. 그러나 오파츠를 만든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유물들의 대부분은 고대의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 그들이 어떤 목적과 방법으로 그런 물건들을 만들었는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죠. 오파츠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안티키테라 기계인데요. 세계 최초의 아날로그 컴퓨터라고 불립니다. 이 안티키테라 기계는 1900년부터 1901년까지 그리스의 안티키테라 섬 앞바다에 가라앉은 고대 로마 시대의 난파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기원전 1세기 초에 그리스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현재는 그리스의 아테네 국립고고학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안티키테라 기계는 청동제의 복잡한 기계 장치로 천문의 위치를 계산하기 위해 설계된 것인데요. 태양, 달, 행성의 움직임과 달력, 일식, 월식 등의 천문 현상을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약 30개 이상의 톱니바퀴와 원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랭크를 돌려 날짜를 맞추면 바늘과 다이얼이 움직여 천문 정보를 보여줍니다. 전면에는 태양과 달의 위치와 달의 위상을 표시하는 다이얼이 있고 후면에는 메톤 주기와 사로스 주기를 표시하는 나선형 다이얼이 있는데요. 화성과 금성에 대한 행성의 비문과 올림피아 제전의 주기를 표시하는 다이얼도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이 정도의 복잡성과 세공 기술을 가진 유물은 14세기의 서유럽에서 천문시계가 만들어질 때까지 다시 나타나지 않았죠. 당시의 기술력과 지식을 넘어선 선구적인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키테라 기계는 고대 그리스 문명의 천문학과 수학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문화재로 평가받고 있으며 더불어 과거의 인류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진보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파이스토스 원반은 그리스에서 발견된 청동기 시대의 원형 점토판으로 제작 연대는 약 기원전 1700년경으로 추정되며 양면에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자와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파이스토스 원반에 새겨진 상형 문자는 크레타 문명의 문자와는 다른 종류로 현재까지 널리 인정되는 해독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학자들은 이 문자들이 음절 문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어, 고대 이집트어, 바스커 등으로 해석해보려는 시도를 해왔지만 학자마다 해석한 내용이 다르고 일관성이 없었죠. 그런데 2014년 크레타 기술교육재단의 언어학 연구원인 가레스 오웬스 박사가 이 원반에 적힌 문자의 발음과 의미를 알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웬스 박사는 선행 연구에서 크레타 상형 문자와 미노아 선형 문자의 미테네 상형 문자비 고대 그리스어를 통해 세 가지 키워드를 유추해냈는데 이는 임신한 여성이나 여신을 뜻하는 아이크크루자, 어머니 또는 여신을 뜻하는 아이큐이, 빛나는 어머니 또는 여신을 뜻하는 아이케파제 또는 아이큐이페 등입니다. 그는 이를 통해 파에스토스 원반이 미노아 여신에 대한 기도문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죠. 하지만 오웬스 박사의 이 주장은
다른 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게 됩니다. 오웬스 박사가 사용한 방법론이 임의적이고 비학술적이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존재하는 단어인지 확실하지도 않으며 고대 그리스어와 크레타 문명의 관계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었죠. 또한 오웬스 박사가 제시한 해독은 원반의 전체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며 일부 문자나 그림은 완전히 무시하거나 임의로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파이스토스 원반의 문자와 그림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알려진 바가 없이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입증이 필요한 고대 문명의 수수께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네브라스카의 디스크는 1999년 독일 작센-안할트주 미텔베르크에서 도굴되었다가 경찰이 압수하여 작센-안할트 주립 선사박물관에 소장되었습니다. 이것은 청동기 시대의 천문 달력으로 우주 현상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한 원반인데요. 이 원반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휴대용 천문 원반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고고학, 천문학, 종교사 연구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발굴 유물입니다. 지름 30에서 32cm, 무게 약 2kg의 청동판에는 태양과 달 그리고 별의 움직임을 통해 농사절기를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지와 하지를 나타내는 지평선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이집트 태양신 신앙에서 유래한 태양배를 표현하였으며 1년을 48주로 나눈 구멍을 가장자리에 만들었죠. 네브라스카의 디스크는 약 기원전 1600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산되는데 당시에 중부 유럽은 문자 기록이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네브라스카의 디스크의 발견으로 고대의 천문학 지식과 관측 능력을 알게 되었고 학계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이것은 고유하고 대체 불가능한 유물로서 인류 문화사에 있어 그 크기를 가늠하기 힘든 문화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3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브라스카의 디스크에는 금으로 표현된 30개의 별이 있습니다. 이 별들은 당시의 천문학 지식과 관측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로 별자리를 형성하는 방식을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별자리 중 하나는 플레이아데스 성단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7개의 밝은 별로 이루어진 성단으로 고대부터 많은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죠. 여기에서 이 성단은 윤희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했다고 하네요. 이 원판에 사용된 재료도 남다릅니다. 몸체를 이루고 있는 청동은 오스트리아의 알프스 산맥에서 채취한 구리로 만들었고 해와 달, 별 등을 나타낸 금은 영국 코널 반도에서 채취한 것인데요. 네브라스카의 디스크가 만들어진 곳은 중부 유럽의 작은 시골 마을이죠. 기원전 1600년경 당시 오지에 가까웠던 이곳까지 광범위한 교역망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브라스카의 디스크에는 태양과 달도 있습니다. 이들은 천문 현상을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태양은 태양년을 나타내며 하지점과 동지점에서 태양이 떠오르고 지는 위치를 표시하는 두 개의 원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원호는 네브라스카의 디스크를 만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위도에 맞춰 측정한 것으로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죠. 달은 음력을 나타내며 초승달의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달은 한 달 동안 지구 주위를 공전하면서 모양이 바뀌는데 이것을 관찰하며 농사절기나 종교축제를 결정했을 것으로 추정했다고 합니다. 태양과 달은 서로 다른 주기를 가지기 때문에 윤희를 추가해야 정확한 달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그때 플레이아데스를 이용했죠. 이것을 바탕으로 당시의 사람들이 천체 현상을 관찰하고 기록하며 시간과 달력을 관리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바그다드 전지는 기원전 2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토기로 1936년에 이라크의 바그다드 남쪽에 있는 후주트 라브라는 마을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일종의 갈바니 전지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입니다. 바그다드 전지는 지름 13cm, 높이 15cm의 토기 단지에 구리 실린더와 철 막대가 들어있는 형태인데 이 둘은
서로 접촉하지 않고 토기 단지에는 구멍이 있어서 실린더와 막대를 고정할 수 있습니다. 이 유물에 산성 용액이나 과일즙과 같은 전해질을 넣으면 약 0.5에서 1V의 전압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죠. 바그다드 전지의 용도와 제작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제시되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유물이 의료적 목적으로 사용되었거나 금속 도금 혹은 종교적 의식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 이 유물은 단순히 보관용이나 장식용으로 사용되었을 뿐 전지로서의 기능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이 유물이 사실은 파르티아 제국시대가 아니라 사산 왕조시대나 이슬람 제국시대에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과 함께 바그다드 전지를 재현하거나 복원하는 여러 가지 실험이 있었습니다. 1940년대에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연구원 율러드 그레이는 토기 단지에 구리 실린더와 철 막대를 넣고 식초나 레몬즙을 전해질로 사용해 복원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만든 전지로 전구를 밝히거나 금속 도금을 하는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죠. 바그다드 전지의 발견자이기도 한 고고학자 빌 헬름 퀘니히는 이 전지가 의료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는 고대 문서에서 의학적 치료법으로 전기를 사용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바그다드 전지로 인체에 약간의 전류를 흘려보내면 통증이나 염증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05년 미국의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방영한 호기심 해결사라는 프로그램에서도 바그다드 전지의 용도에 관한 비밀을 밝혀내는 에피소드가 방송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바그다드 전지가 금속 도금이나 성화 등의 종교적 의식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바그다드 전지로 금속 조각상의 금을 도금을 하거나 성화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고 보여주었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지로 간주될 뿐 바그다드 전지의 정확한 용도와 제작 시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설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göbekli tepe, 투탕카멘의 단검, 나스카 지상화, 림누드 렌즈, 아비도스 사원의 헬리콥터, 킴발 유물, 피리 제독의 지도, 메인페닐, 아이제르너만 등 다양한 오파츠들이 있습니다. 오파츠를 만든 사람들은 당시의 기술력과 지식을 넘어선 선구적인 발상과 창조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나마도 현재 알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당시의 자신들의 문화와 신앙, 천문학, 수학, 기계공학 등에 대한 표현과 기록을 남기기 위해 다양한 재료와 도구를 이용했을 것으로 짐작하고 추측할 뿐이죠. 오파츠는 정말 우리가 모르는 초고대 문명의 산물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외계인의 선물이었던 걸까요? 그들이 남긴 유물과 기록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방법으로 연구하고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스토리 덕후